윗집에 사는 애가 새벽마다 뛰어다니는데 관리소에서는 제 말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겠죠. 제 머리 위에는 집이 아니라 야외 주차장 뿐이니까요. 저는 원래 층간소음 같은 거에 예민한 편도 아니었고 귀신 같은 건 더더욱 안 믿었습니다. 예전 자취방에서 가위 눌린다는 친구들 보면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면박까지 주던 성격이었죠. 그런데 작년 11월 이 빌라 4층 끝방으로 이사 오고 나서 제 상식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매일 새벽 2시 47분만 되면 어김없이 천장에서 우다다 하고 아이가 뛰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엔 옥상에 누가 사나 싶어 몽둥이 들고 뛰어 올라갔는데 거기엔 차 서너 대만 덩그러니 서 있는 찬바람 부는 주차장뿐이었습니다.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야 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림동 반지하 원룸을 계약했죠.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 제 월급으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여기 조용하고 좋아요 하면서 보여줬는데 그냥 평범한 반지하였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 다리뿐이고 햇빛은 거의 안 들고 습하고 곰팡이 냄새 나고 반지하가 다 그렇잖아요. 이사 온 첫날 밤은 피곤해서 기절하듯 잤어요. 회사 일도 바빴고 이삿짐 정리하느라 녹초가 됐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부터였어요.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들은 게 새벽에 잠이 깼는데 천장에서 뭔가 소리가 나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했어요. 쿵쿵쿵쿵 뭔가 통통 튀는 것 같은 소리?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 특유의 가벼운 발소리 있잖아요. 무게감은 없는데 경쾌한 리듬감이 있는 그런 소리. 쿵쿵쿵쿵 계속 제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반지하 천장이 얼마나 낮은지 아세요? 제가 팔을 쭉 뻗으면 손바닥이 천장에 닿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진짜 바로 위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누가 제 머리 바로 위에서 뛰어다니는 것 같은 압박감이랄까요? 천장 페인트 조각들이 미세하게 후두둑 떨어지는 것도 보였어요. 아, 위층에 아이가 있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자려고 했죠. 근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발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려서요. 쿵쿵쿵 쿵쿵쿵 불규칙하게 뛰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방 안을 도는 건지 한 10분쯤 계속됐어요. 그러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내 위층이 뭐였더라? 부동산 아저씨가 뭐라고 했더라? 핸드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했어요. 새벽 2시 53분.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꺼내서 건물 구조를 확인했죠.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1층 주차장, 지하 1층 원룸 4개. 제 위는 주차장이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아이가 뛰어다닐 리가 없잖아요. 새벽 3시에? 그것도 매일?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주차장이면 차 소리, 문 닫는 소리 이런 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착각일 거라고, 그냥 차 소리가 발소리처럼 들린 거라고 합리화했죠.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새벽에 또 잠이 깼는데 시계를 보니까 2시 47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쿵쿵쿵쿵쿵쿵 어제랑 똑같은 발소리. 이번엔 좀 더 신경을 써서 들어봤어요. 분명히 아이 발소리였어요. 어른걸음거리는 쿵쿵 이렇게 무겁고 느리잖아요. 근데 이건 쿵쿵쿵쿵 하고 통통 튀는 것처럼 빠르고 가벼웠거든요. 마치 누가 재미있게 까르르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요, 발소리가 움직이는 패턴이었어요. 제 머리 위쪽에서 시작해서 쿵쿵쿵 하고 발끝 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쿵쿵쿵 하고 머리 위로 돌아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제 침대 위를 일부러 따라서 뛰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귀를 막아봤어요. 손바닥으로 귀를 꽉 막았는데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소리뿐만 아니라 진동이 느껴졌어요. 천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침대로도 전달되는 거예요. 쿵쿵쿵 할 때마다 천장 페인트 가루가 얼굴로 떨어졌어요. 10분쯤 지나니까 또 멈추더라고요. 딱 끊어지듯이. 그리고 완전한 정적.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귀가 멍멍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다음날 낮에 위층을 확인하러 갔어요. 계단을 올라가서 1층 주차장으로 나가봤죠. 주차장은 그냥 평범한 주차장이었어요. 시멘트 바닥에 차 몇 대 세워져 있고, 제 방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는 기둥 옆이었어요. 기둥 뒤로 벽이 있고 그 앞에 차 한 대가 주차돼 있었고요. 아이가 뛰어다닐 만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천장이 낮아서 어른도 허리 숙여야 할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바닥은 매끈한 시멘트라서 뛰어다니면 발자국 소리가 크게 울릴 텐데 제가 들은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가까운, 바로 위에서 나는 소리 같았거든요. 그냥 배관 소리겠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발소리처럼 들린 거야. 그렇게 또 합리화했어요. 반지하가 원래 소음이 이상하게 들린다잖아요. 위에서 나는 소리가 증폭되기도 하고. 근데요, 이틀 뒤부터는 진짜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2시 47분에 잠이 깼어요. 요즘은 그 시간이 되면 알아서 눈이 떠지더라고요. 마치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한 것처럼. 그리고 5초 정도 지나면 시작되는 거예요. 쿵쿵쿵. 근데 이번엔 발소리만 들린 게 아니었어요. 같이 들리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물 떨어지는 소리. 똑똑똑 규칙적으로 천장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장을 올려다 봤어요. 반지하라서 빛이 잘 안 들어오는데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비춰봤죠. 그랬더니 천장에 누런 물 얼룩이 여기저기 보이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제가 못 봤던 건지 아니면 새로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요. 곰팡이가 핀 것 같기도 하고 물이 샌 자국 같기도 하고 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는 계속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천장은 젖어 있지 않더라고요. 마른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쿵쿵쿵 발소리는 더 빨라졌어요. 마치 누가 신나서 뛰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똑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 아니면 뭔가 젖은 발로 걷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정말 발소리가 맞나? 젖은 발로 걷는 소리 아닌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 위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쿵쿵쿵 똑똑똑 쿵똑. 발소리와 물 떨어지는 소리가 점점 제 머리 위로 모이는 것 같았어요. 천장에 갈라진 페인트 조각 하나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베개 바로 옆에 노란 곰팡이 가루가 묻어 있더라고요. 10분이 지나고 소리가 멎었어요. 근데 이번엔 완전히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뭔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은 기분? 천장 너머에서 누군가 숨죽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밤이 그랬어요. 새벽 2시 47분. 딱 그 시간. 1분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쿵쿵쿵 똑똑똑 발소리와 물 떨어지는 소리. 10분 동안 계속되다가 딱 끊기는 패턴. 낮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주차장 가봐도 물기 하나 없이 깨끗하고 다른 세입자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무슨 소리? 이러면서 저만 듣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이젠 익숙해진 건지 발소리가 들려도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그냥 또 시작이네 하고 눈만 뜬 채로 천장 보면서 기다렸어요. 언젠간 끝나겠지
배관 문제겠지 하면서요. 근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발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쿵! 쿵쿵! 마치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물 떨어지는 소리도 더 빨라지고 똑똑똑똑똑 거의 쏟아지는 것처럼. 천장을 올려다보는데요. 천장 한가운데 있던 누런 물 얼룩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번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그 안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물이 떨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얼룩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았거든요. 배관 문제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쿵쿵쿵쿵쿵. 발소리가 더 빨라졌어요. 거의 뛰어다니는 수준이었어요. 제 침대 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고요. 똑똑똑똑. 물소리도 미친 듯이 빨라지고, 그리고 그 사이로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킥킥킥킥킥. 웃음소리 같았어요. 아주 작게, 희미하게. 아이가 재미있어서 킥킥 웃는 것 같은 소리.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입이 바짝 말랐어요. 이건 진짜 뭔가 이상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천장을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도, 씻다가도, 밥 먹다가도 자꾸만 고개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장에 얼룩진 곰팡이 자국들이 마치 무언가의 얼굴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습기로 검게 변한 부분들이 눈처럼 입처럼 보이더라고요. 다음 날 밤도 똑같았어요. 새벽 2시 47분. 핸드폰 시계를 보는데 2시 46분 58초, 59초 딱 정각이 되는 순간. 쿵! 시작됐어요. 어제랑 똑같은 소리. 똑같은 패턴. 저는 이번엔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기로 했거든요. 귀를 쫑긋 세우고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발소리를 따라갔어요. 쿵, 쿵, 쿵쿵쿵. 제 방 정중앙 어딘가에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하더라고요. 침대 옆 벽 쪽으로. 근데 이상한 게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누가 정해진 선을 따라서 뛰는 것처럼. 무작위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동선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천장을 계속 쳐다봤어요. 발소리를 세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넷. 쿵쿵쿵쿵 쿵쿵쿵. 15, 16, 17.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계속 세었어요. 핸드폰 메모장을 켜서 숫자를 적어 나갔거든요. 30, 31, 32. 그리고 딱 37번째. 쿵! 마지막 발소리가 방구석, 창문 쪽 벽에서 울리고는 뚝 끊겼어요. 완전히 조용해졌죠. 마치 녹음기를 멈춘 것처럼 갑작스럽게. 저는 숨도 못 쉬고 귀를 기울였는데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37번. 왜 하필 37번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새벽 2시 47분.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해서 똑같은 동선으로 이동하고 정확히 37번 뛰고 멈췄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세어봤거든요. 항상 37번이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낮에 밖으로 나가봤어요. 제 방 천장 위가 정확히 어딘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반지하니까 지상으로 나가서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이더라고요. 콘크리트 바닥, 흰색 선으로 그어진 주차구획선. 그리고 딱 제 방 위에 해당하는 곳에는 낡은 소나타 한 대가 먼지 쌓인 채로 서 있었어요. 타이어에 공기도 빠져 있고
앞유리에는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게 몇 달은 방치된 차 같았어요. 아이가 뛰어다닐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복도나 옥상이 아니라 그냥 야외 주차장. 천장 바로 위는 저 차 밑바닥이란 소리잖아요.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손에 든 커피가 덜덜 떨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서 천장을, 아니, 주차장 바닥을 올려다봤어요. 대체 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관리사무소에 가봤어요. 아저씨한테 물어봤죠. 혹시 밤에 저 주차장에서 이상한 소리 들은 적 있냐고. 누가 돌아다니거나 뛰어다니는 거 본 적 있냐고. 아저씨 얼굴이 묘하게 굳더라고요. 그리고는 슬쩍 눈을 피하면서 말했어요. 주차장요? 거기 밤에는 아무도 안 다녀요. CCTV도 있는데 별일 없던데요? 근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눈을 제대로 안 쳐다보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저 주차장에서 사고 같은 건 난 적 있나요? 제가 다시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확 돌아서더니 서류를 뒤적이면서 말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조용한 주차장이에요.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가 완전히 대화를 끊어버리는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준비를 했어요. 침대 옆에 빗자루를 세워뒀어요. 발소리가 나면 천장을 쾅쾅 치려고요. 그리고 핸드폰 녹음 앱도 켜놨죠.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았거든요. 2시 47분이 다가왔어요. 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천장을 노려봤어요. 핸드폰 시계를 보니까 2시 46분 50초. 심장이 쿵쿵쿵 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55초, 56초, 57초.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58초, 59초. 쿵. 시작됐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빗자루를 움켜쥐었어요. 발소리가 방 중앙에서 울리고 있었죠. 쿵쿵쿵. 야! 누구야? 저는 빗자루로 천장을 있는 힘껏 쾅쾅 쳤어요. 손잡이가 천장에 부딪히면서 둔탁한 소리가 났죠. 근데 위에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뛰더라고요. 제가 치는 것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것처럼. 쿵쿵쿵쿵쿵. 오히려 더 빨라진 것 같았어요. 더 세게 뛰는 것 같았고요. 저는 미친 듯이 천장을 계속 쾅쾅쾅 쳤어요. 팔이 아프도록. 제발 그만 좀 해. 사람이 자야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계속 소리를 지르고 천장을 쳤어요. 근데 그 순간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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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가 갑자기 제 바로 위에서 울렸어요. 침대 바로 위. 제 머리 위. 마치 저를 향해 뛰어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3번 연속으로 쾅쾅쾅 내리찍는 것 같은 소리. 저는 그만 비명을 지르면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빗자루도 팽개치고 방구석으로 기어갔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빨이 딱딱 부딪혔어요. 발소리는 그 뒤로도 계속됐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규칙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방구석에서 벌벌 떨면서 그 소리를 끝까지 들었어요. 37번째에서 딱 멈췄어요. 조용해졌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니까 2시 52분. 딱 5분 동안 있었던 일이었어요. 녹음된 파일을 들어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처음엔 제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쿵! 아주 선명하게 들렸어요. 발소리가 녹음이 된 거예요. 제 환청이나 착각이 아니었던 거죠. 쿵쿵쿵쿵. 녹음 파일에서도 똑같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제가 빗자루로 천장 치는 소리도 녹음됐는데 그 사이사이로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톡톡톡. 물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아주 작게. 발소리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톡톡톡. 그리고 마지막 37번째 발소리가 울리고 나서 파일이 끝나기 직전에 킥킥킥 또 들렸어요. 저 웃음소리. 이번엔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에서. 저는 핸드폰을 와락 던져버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쥐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핸드폰이 벽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화면이 깜빡이면서도 여전히 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킥킥킥킥킥킥. 저는 귀를 막았어요. 두 손으로 귀를 꽉 막고 눈을 질끈 감았죠. 제발 그만하라고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참 뒤에 조심스럽게 손을 떼고 눈을 떴어요. 조용했어요. 핸드폰 화면도 꺼져 있었고요. 하지만 제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천장. 제가 빗자루로 쾅쾅 쳤던 그 부분. 거기에 뭔가 생겨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발자국. 젖은 발자국. 아이 발 크기만한 물에 젖은 듯한 얼룩이 천장에 찍혀 있었어요. 5개. 꼭 누가 젖은 발로 천장을 밟고 지나간 것처럼. 근데 천장이에요. 중력을 거스른 발자국.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그 발자국을 올려다보고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고 나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발자국은 사라져 있었어요. 그냥 원래 있던 곰팡이 얼룩만 남아 있었죠. 꿈이었나 싶었어요. 근데 핸드폰 녹음 파일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 발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웃음소리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도저히 출근할 수가 없었거든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손이 계속 떨렸어요. 주차장에 다시 가봤어요. 낮에, 밝을 때, 제 방 바로 위 그 소나타를 자세히 봤죠. 차 안을 들여다봤는데 백미러에 뭔가 걸려 있더라고요. 아이 신발.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끈으로 묶여서 백미러에 매달려 있었어요. 색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모를 만큼 낡은 신발.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신발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여름인데, 비도 안 왔는데 그 신발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게 무서워졌어요. 백미러에 매달린 그 낡은 운동화에서 떨어지던 물방울이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한여름인데 비도 안 왔는데 왜 그 신발은 젖어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바로 그날 밤부터였어요. 새벽 2시 47분, 어김없이 천장 위에서 발소리가 시작됐는데요. 근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처럼 통통통 뛰어다니는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소리 사이사이로 뭔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 처음엔 또 환청인가 했죠. 근데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뚝, 뚝뚝, 뚝뚝뚝. 리듬이 빨라지면서 천장 어딘가에서 분명하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 있죠? 이불 속에서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잖아요. 제 심장 뛰는 소리, 숨소리,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뚝, 뚝, 뚝. 그렇게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물 떨어지는 소리가 멎더니 통통통 뛰던 발소리도 딱 멈췄어요. 완전히 고요해진 거죠. 드디어 끝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어요. 킥킥, 킥킥킥. 천장 바로 위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아니,
서늘한 정도가 아니라 얼음장 같은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쭉 내려오는 느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숨이 막혔어요. 킥킥킥킥킥.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천장을 타고 제 머리 바로 위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불을 더 꽉 움켜쥐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터질 것 같았죠. 그렇게 한참을 있었을까요? 더 이상 소리가 안 들려서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겨 있더라고요. 천장에서 뚝뚝 떨어진 물이 고인 건지 바닥 한가운데 작은 웅덩이가 있었어요. 저는 급히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면서 켜지는데 그 불빛에 비친 게 보였거든요. 물웅덩이 옆에 찍힌 작은 발자국. 아이 발자국이었어요. 젖은 발로 밟은 것처럼 축축하게 찍혀있는 발자국이 제 침대에서 방문 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5개 정도? 그리고 방문 앞에서 또 끊겼어요. 손발이 얼어붙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 발자국을 보고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천장에서 뭔가가 뚝뚝 물을 떨어뜨리면서 내려와서 제 침대 옆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방문 쪽으로 걸어갔다는 게.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서 발자국 가까이 갔어요. 더 자세히 보려고 쪼그려 앉았는데요. 그때 발자국이 그냥 물자국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검은색이었거든요. 물이 아니라 뭔가 검은 액체로 찍힌 발자국이었어요. 코를 가까이 대니까 냄새도 났어요. 곰팡이 썩는 냄새? 아니면 오래된 하수구구 냄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였어요. 저는 휴지로 그 발자국을 닦아냈어요. 휴지가 새까맣게 젖으면서 냄새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휴지를 몇 번이나 떨어뜨렸는지 몰라요. 다 닦고 나니까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어요. 그날은 결국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또 물이 떨어질까봐, 혹시 또 발소리가 들릴까봐. 다음날 아침,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축 늘어져 있고, 손도 계속 떨리고,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완전히 혼이 빠져 있더라고요. 집에 있으려니 또 무서웠어요. 그래서 낮에라도 천장을 제대로 살펴보기로 했죠. 혹시 틈이 있어서 물이 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누수가 있는 건가 확인하려고요. 저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서 천장을 자세히 봤어요.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비춰가면서요. 천장은 별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어있고 페인트 벗겨진 데도 있고. 근데 물이 셀 만한 틈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천장을 살피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게 보였어요. 천장 한쪽 구석에 뭔가 자국이 있는 거예요. 손바닥 자국이었어요. 아주 작은 아이 손바닥 자국이 천장에 찍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천장을 손으로 짚고 기어다닌 것처럼. 그 자국도 검은색이었어요. 새벽에 바닥에 찍혀 있던 발자국이랑 똑같은 색깔. 저는 의자에서 내려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주저앉았거든요. 머리가 멍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이게 현실인가? 제가 미쳐가는 건가?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똑똑똑.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문구멍으로 보니까 이 건물 2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엘리베이터에서 한두 번 마주친 적 있는 분이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낮에 집에 있네. 어디 아파? 아, 네. 좀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 근데 말이야.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빤히 보시면서 말씀을 이으셨어요. 요새 밤에 잠 못 자지? 등골이 오싹했어요. 아주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떡해. 얼굴 보면 알아. 나도 예전에 그 방 살았거든. 지금 사는 반지하 말고 자네 방.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새벽에 천장에서 소리 나지. 아이 뛰어다니는 소리?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아주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 방 원래 그래. 나도 딱 3개월 살다가 못 버티고 나왔어. 새벽마다 천장에서 애가 뛰어다니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발자국 생기고 똑같더라고. 그게 뭔데요? 왜 그런 거예요?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아끼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10년 전에 그 방 위에 있는 주차장에서 애가 한 명 죽었어. 빗길에 미끄러져서 배수구에 빠졌는데 그게 하필 막혀 있었대. 그래서 그 안에 갇혀서 비 그친 다음날 발견됐대. 주차장 바닥 배수구에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 배수구가 어디랑 연결돼 있는지 알아? 자네 방 천장 바로 위야. 그날 비 온 날. 그 애가 배수구에 갇혀서 물 차는 거 느끼면서 천장을 쿵쾅쿵쾅 두드렸을 거 아냐. 살려달라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왔거든요. 그 다음부턴 그 방 사는 사람들이 다들 그 소리를 듣는데 새벽마다 애가 뛰어다니는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발자국도 보이기 시작하면 조심해. 그건 그 애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그 말을 남기고 아주머니는 올라가셨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문을 닫았어요. 손이 떨려서 문손잡이를 몇 번이나 놓쳤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부터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혹시 또 다른 흔적이 있나 싶어서요. 침대 밑도 보고, 옷장 안도 보고, 화장실도 보고. 그러다가 발견한 거예요. 침대 밑 구석.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곳에 뭔가 있더라고요. 저는 손전등으로 비추면서 손을 쭉 뻗었어요.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꺼내보니까 작은 아이 운동화 한 짝이었어요. 낡아서 색이 다 바랜 하얀색이었던 것 같은 운동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신발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마치 물속에 잠겨 있다가 막 꺼낸 것처럼. 신발 안쪽에서는 시커먼 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 신발을 내던졌어요. 신발은 벽에 부딪혀서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그 순간이었어요. 킥킥킥킥킥. 또 들렸어요. 천장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근데 이번엔 새벽 2시 47분이 아니었어요. 저녁 7시였거든요. 킥킥킥킥킥.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천장 여기저기에서 들렸어요. 마치 여러 명이 웃는 것처럼. 아니, 한 명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웃는 것처럼. 저는 현관문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잠긴 것도 아닌데 문손잡이가 빙빙 돌기만 하고 문이 열리질 않았어요. 열려! 제발 열려. 저는 문손잡이를 미친 듯이 돌렸어요. 발로 문도 걷어찼죠. 근데 문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킥킥킥킥킥킥킥. 웃음소리는 계속 커지고. 그때 천장에서 뚝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죠. 천장 한가운데 제가 아까 손바닥 자국을 봤던 그 자리에서 검은 물이 똑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물이 떨어지는 자리 바로 밑 방바닥에는 양은 냄비가 놓여 있었는데요. 저 그거 안 놨거든요. 제가 그릇을 거기 놓은 적이 없어요. 누가 놨어요? 아니, 뭔가가 놨어요. 양은 냄비 안에 고인 검은 물을 보니까 뭔가 떠 있었어요. 작고 하얀 뭔가가.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가까이 갔어요. 양은 냄비를 들여다봤죠. 그 안에 떠 있던 건
작은 손가락이었어요. 아이 손가락. 아이 손가락. 그걸 본 순간 저는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나왔어요. 등골이 얼어붙는 게 온몸에 혈액이 전부 식는 것 같더라고요. 헐떡거리며 침대에 앉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도 제대로 못 잡겠는 거예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불 다 켜놓고 침대에 앉아서 천장만 쳐다봤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새벽 2시 47분이 되어도 발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한 달 넘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 들리던 소리가 안 들리는 게. 그게 더 무서웠어요. 고요한 게 오히려 섬뜩했거든요. 마치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폭풍전야 같은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분위기였어요. 다음날 낮에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계약 파기하고 나가겠다고요. 위약금 내더라도 당장 나가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 받으시더니 한숨 푹 쉬시는 거예요. 또 그러시는구나. 알았어요. 내일 계약서 가지고 갈게요. 또? 저는 그 말이 신경 쓰여서 물어봤어요.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난처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집 세입자가 잘 안 구해져요. 들어와도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가더라고.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들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천장에서 아이 뛰는 소리요? 역시 다들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린대요. 그리고 그 집 천장 위는 주차장이잖아요. 아이가 뛰어다닐 수가 없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제가 들은 소리는 뭐였냐는 거예요. 이사 가기 전날 밤이었어요. 짐을 대충 싸두고 침대에 누웠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마지막 밤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뭔가 찝찝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새벽 2시 30분. 잠이 안 와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2시 47분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불안하더라고요. 2시 46분.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딱 1분 후면 소리가 들릴 텐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정말 끝일까 싶기도 하고. 2시 47분. 정각. 쿵. 천장 위에서 딱 한 번 소리가 났어요. 평소처럼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쿵쿵쿵쿵 계속 내리찍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 한 곳을 집중적으로 밟고 있는 것처럼. 쿵쿵쿵쿵쿵. 리듬이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드득 천장 페인트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천장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 머리 바로 위쪽 천장에 거미줄처럼 가는 금이 쫙쫙 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드득, 바드득. 페인트 가루가 침대 위로 후드득 떨어졌어요. 금이 점점 넓어지면서 천장에 검은 선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틈 사이로 뭔가 보이더라고요. 핏빗물이었어요. 검붉은 액체가 천장 틈에서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침대 시트에 튀는 그 물방울이 빛을 받으니까 점성이 있는 게 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으으으. 저는 비명도 제대로 못 지르고 침대에서 뒷걸음질 쳤어요. 그 순간 천장 틈 사이로 작은 손가락들이 쏙 내밀어지는 게 보였어요. 새하얗고 주름진, 물에 부른 것처럼 불룩한 손가락들. 5개의 손가락이 천장 틈을 헤집으며 꿈틀대더라고요. 마치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으악! 저는 그제야 제대로 된 비명을 지르며 방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툭! 뭔가 제 발등에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천장에서 떨어진 거였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걸 집어들었는데 낡은 이름표였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어린이집 가방에 다는 그런 이름표. 얼마나 오래됐는지 글씨가 거의 지워졌는데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바퀴 7세.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5. 6. 14. 10년 전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는데 갑자기 방안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치치직. 치치치직. 형광등이 고장난 것처럼 불안정하게 깜빡이더니 탁!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휴대폰 불빛을 켜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진 핸드폰 화면도 꺼져버렸죠. 그 순간 철벅, 철벅, 젖은 발로 바닥을 걷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바로 옆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철벅, 철벅, 철벅.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코끝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멈췄어요. 후 마이너스 후.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가까이에서. 제 얼굴 바로 앞에서.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는 물에 오래 잠겨있던 것 같은 냄새. 저는 눈을 꼭 감았어요. 아니, 어차피 깜깜해서 눈을 뜨나 마나였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그때 낄낄낄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귀 바로 옆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쉬려고 해도 목이 막혀서 헐떡거릴 수밖에 없었죠. 탁! 갑자기 전등이 다시 켜졌어요. 저는 눈을 번쩍 떴어요. 제 바로 앞, 침대 옆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작은 실루엣. 온몸이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7살쯤 돼 보이는 아이의 뒷모습이었어요. 머리카락이 축 늘어져 있고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물에 젖어서 몸에 찰싹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숨도 못 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 아이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뚝뚝뚝. 관절이 끊어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면서 180도 돌아가는 거예요. 목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치 인형처럼 부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죠. 으윽. 저는 신음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도망가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얼굴이 거의 다 돌아왔을 때 저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얼굴을 보면 안 된다고. 보는 순간 끝이라고. 낄낄낄낄.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크게, 더 가까이에서. 그리고 같이 놀자.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 먹은 것처럼 걸걸하고 공기가 새는 것 같은 목소리. 같이 여기서 놀자. 저는 눈을 감은 채로 뒤로 넘어졌어요. 그대로 바닥을 기다시피 해서 현관문까지 기어갔죠. 손으로 더듬더듬 문고리를 잡아서 방문을 열고 복도로 굴러나왔어요. 쿵! 등을 복도벽에 기댄 채 헐떡거리며 방안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몸을 가누질 못하겠더라고요. 다리가 풀려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어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아까 그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근데 침대 시트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작은 발자국이 있었거든요. 젖은 발자국. 아이 발자국이 침대 시트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침대 위를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여러 개가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그리고 천장을 봤어요. 아까 갈라졌던 천장은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어요. 금 하나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떨어졌던 페인트 가루도 핏빗물도 다 사라져 있었어요. 근데 바닥에 아까 떨어진 이름표는 그대로 있었어요. 박희 7세 2015 6 14. 저는 그걸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당장 짐 챙겨서 나갈 준비를 했죠.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쯤 됐을 거예요. 급하게 가방 하나만 챙겨서 나가려는데 툭! 또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천장이 아니라 침대 밑에서.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침대 밑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절대로 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침대 밑을 비춰봤어요. 그리고 봤어요. 침대 밑 구석에 틈이 하나 있었어요. 바닥 장판이 들떠 있는 게 그 밑으로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판을 들춰봤어요. 그 아래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반지하 바닥 콘크리트에 난 주먹만한 크기의 구멍. 그리고 그 구멍 속에서 비릿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썩은 물 냄새 같은 게. 저는 핸드폰 불빛으로 그 안을 비춰봤어요. 깊었어요. 엄청 깊었어요.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2개의 하얀 점. 마치 눈동자 같은, 저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저는 비명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 구멍에서 들렸어요. 왜 가? 작게, 아주 작게. 같이 놀아줘. 저는 그 즉시 장판을 다시 덮고 가방을 들고 뛰쳐나갔어요. 복도도 계단도 그냥 미친 듯이 뛰어서 건물 밖으로 나갔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죠. 저는 그날 그대로 PC방에서 아침까지 있다가 부동산 여는 시간에 찾아가서 계약 파기했어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제 얼굴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손님, 얼굴이 왜 그래요? 완전 새하얗게 질려 있는데.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더라고요. 입술도 파래지고. 어젯밤에 뭘 봤어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말하면 다시 떠오를 것 같아서. 계약 파기하고 나오는데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집 재건축 들어간대요. 다음 달부터 철거 시작한다고. 그럼 이제 끝날 거예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어요. 지금 제 주머니에는 아직 그 이름표가 들어있어요. 박희 7세 2015 6 14.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뭘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집 천장 위에, 아니 바닥 아래에 대체 뭐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신림동 반지하 사고, 신림동 실종, 2015년 6월 신림동 온갖 키워드를 다 쳐봤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자판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찾았어요. 2015년 6월 15일자 지역 신문기사였어요.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 7세 아동 실종. 기사 내용을 읽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니, 소름이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심장이 쿵쿵 터질 것 같았고 손에 쥔 핸드폰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2015년 6월 14일 밤, 그러니까 10년 전 그날 밤에요. 신림동 일대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대요. 1시간에 100mm가 넘는 물폭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반지 아들이 순식간에 침수됐죠. 그 중에서 제가 살던 그 집이 있었어요. 당시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랑 7살짜리 여자아이 단둘이 살았대요. 아빠는 지방에 일하러 나가 있었고요. 밤 10시쯤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발목까지만 찼대요. 엄마가 집주인한테 연락했는데 금방 빠질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대충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물이 안 빠졌어요. 오히려 점점 더 차올랐죠. 11시쯤 되니까 무릎까지 찼고 자정 넘어서는 허리까지 찼대요. 엄마가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렸다고 해요. 완전히 갇힌 거죠. 그때부터 엄마는 필사적으로 119에 전화했대요. 근데 그날 밤 신림동 일대가 다 침수돼서 구조 요청이 폭주했고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물은 계속 차올랐어요. 가슴까지, 목까지. 엄마는 아이를 들어 올렸어요. 최대한 높은 곳으로 조금이라도 더 숨을 쉴 수 있게. 그래서 아이를 천장 쪽 환기구 근처까지 밀어 올렸다고 해요. 엄마가 금방 구해줄게. 거기서 꼭 버티고 있어. 그게 엄마가 아이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대요. 새벽 1시쯤 물이 천장까지 차올랐고요. 엄마는 익사했어요. 바로 제가 살던 그 방 안에서요. 그런데요. 아이는 안 죽었어요. 환기구 근처 작은 공간에 간신히 매달려서 숨을 쉴 수 있었대요. 물이 천장까지 차올랐지만 환기구 주변에 공기방울이 조금 남아 있었던 거죠. 아이는 거기서 버텼어요. 새벽 2시, 2시 반.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속에 잠긴 엄마를 보면서 차가운 천장에 매달려서 119 구조대가 도착한 건 새벽 2시 47분이었대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아이는 환기구 틈새에 끼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구조대원들이 물을 빼내고 들어갔을 때 아이는 이미 질식사했다고 해요. 환기구에 끼어서 물은 빠졌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발견 시각이 새벽 2시 47분. 기사를 읽는데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거든요. 매일 새벽 2시 47분. 매일 똑같은 시간에 들리는 그 발소리. 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추가 기사를 더 찾아봤어요. 당시 신문에는 후속 기사가 몇 개 더 있었더라고요. 아이 엄마는 익사한 채로 발견됐고 아이는 천장 환기구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환기구 주변에 온통 긁힌 자국이 있었대요. 아이가 살려고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손톱이 다 벗겨져 있었고 환기구 철망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신고 있던 하얀 운동화는 한 짝은 발에 그대로 있었는데 한 짝은 물속 어딘가로 떠내려갔대요.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사를 읽다가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게 연결되는 거예요. 천장에서 들리는 발소리. 쿵쿵쿵쿵쿵쿵. 점점 빨라지는 그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똑똑똑. 천장에 생긴 젖은 발자국들. 그리고 그 작은 하얀 운동화. 전부 다 10년 전 그날 밤 이 방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거예요. 아이는 살려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환기구에 끼어서 숨이 막혀서 그래도 살려고 천장을 발로 차고 또 찼겠죠. 쿵쿵쿵쿵. 새벽 2시 47분. 구조대가 도착한 그 시간. 아이가 발견된 그 시간. 그때부터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그 아이가. 저는 한동안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고 이빨이 딱딱 부딪혔어요. 그날 밤 당연히 잠을 못 잤죠. 불을 다 켜놓고 이어폰 끼고 음악을 최대한 크게 틀어놓고 그래도 자꾸 천장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새벽 2시 47분이 다가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시계를 보니까 2시 30분, 2시 40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귀를 막고 있었는데도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2시 46분. 저는 눈을 꽉 감았어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그때였어요. 쿵. 천장에서 들렸어요. 이어폰 너머로도 들릴 만큼 큰 소리였어요. 쿵쿵쿵. 저는 이불 속에서 숨도 못 쉬고 꼼짝 않고 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죠. 쿵쿵쿵쿵쿵. 발소리가 점점 빨라졌어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격렬했달까요? 더 필사적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들렸어요. 긁는 소리. 드득 드드득 드득. 마치 손톱으로 뭔가를 긁는 것 같은, 아니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는데 소리는 낼 수가 없었어요. 목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나왔거든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한참을 더 이불 속에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어요. 천장을 봤는데요. 환기구 주변에 뭔가 흔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긁힌 것 같기도 하고 불빛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붉은 자국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무조건 이사 가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눈이 퀭하게 붓고 나서 바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집주인한테도 연락해서 다음 달 초에 바로 나가겠다고 했죠. 집주인은 좀 당황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이러길래 저는 그냥 회사 때문에 이사 가게 됐다고 둘러댔어요.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10년 전에 엄마랑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 귀신이 매일 밤 천장에서 뛰어다닌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 앞에 누가 와 있더라고요. 옆집 아줌마였어요. 제 옆 호수에 사는 분이었는데 처음 이사 왔을 때 떡 한 번 돌린 것 빼고는 거의 대화를 안 해본 사이였거든요. 저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줌마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있고. 저는 아줌마를 제 방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커피를 한 잔 타드렸죠. 아줌마는 커피를 받아들고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들으세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죠. 무슨 소리요? 그게 새벽의 말이에요. 위에서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 같은 게. 아줌마도 들었던 거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새벽 2시 47분쯤이에요? 아줌마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로 상대방 얼굴만 쳐다봤죠. 결국 제가 먼저 입을 뗐어요. 저도 들었어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아이 발소리죠? 뛰어다니는 것 같은. 네. 아줌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위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위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뭐래요? 10년 전에 이 건물 반지하에서 사고가 있었대요. 물난리 나서 없던 엄마랑 아이가. 아줌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저도 딸이 있거든요. 올해 8살, 그 아이랑 비슷한 나이예요. 그 생각하면 저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말없이 그냥. 그날 아줌마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인터넷을 뒤졌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당시 사고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죠.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당시 사고 현장 사진이었어요. 언론에 공개된 건 아니고 어떤 블로그에 올라온 거였는데 아마 당시 근처 주민이 찍은 것 같더라고요. 사진을 보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침수된 반지하 방 안쪽이 보였는데요. 천장 환기구 주변이 확대된 사진이었어요. 환기구 철망이 온통 휘어져 있었고 주변 벽에는 빨간 자국들이 피인지 뭔지 모를 얼룩들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환기구 바로 아래쪽 천장에요. 작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아이 손바닥 크기만한 조그만 손자국이.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제 방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환기구 주변에 희미하게 손자국 같은 게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건지 아니면 정말. 그날 밤부터 상황이 더 심해졌어요. 새벽 2시 47분이면 여전히 발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멈추면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똑똑똑.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요. 작은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서워. 너무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라서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바람 소리인가? 밖에서 들리는 소린가? 근데 아니었어요. 분명히 들렸어요. 천장에서, 환기구 쪽에서. 엄마, 여기 너무 추워.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그래도 들렸어요. 이상하게 귀를 막아도 그 목소리만큼은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엄마 빨리 와줘. 엄마, 무서워, 어두워. 저는 울면서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자 목소리가 멈췄어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렸죠. 그런데 갑자기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키득키득. 아이가 웃는 소리. 근데 그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기분 좋아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었어요. 뭔가 서글프고 처연하고 슬픈 웃음이었어요. 키득키득키득.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더 버텼어요. 매일 새벽 2시 47분이면 같은 일이 반복됐죠. 발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아이 목소리. 이사가기 하루 전날 밤이었어요. 짐은 거의 다 쌌고 방 안에는 박스들만 잔뜩 쌓여 있었어요. 저는 텅 빈 방바닥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미안해. 저는 천장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 대답은 없었어요. 그날 밤 새벽 2시 47분에도 여전히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하지만 그날은 좀 달랐어요. 평소보다 소리가 약했고 오래가지도 않았어요. 5분쯤 지나자 소리가 멈췄고 그 후로는 조용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이사짐을 트럭에 다 싣고 마지막으로 방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냥 평범한 반지하 방이었어요. 낡고 습한 그런 평범한 방. 근데 환기구 쪽을 보니까 거기에 뭔가 놓여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요. 작은 하얀 운동화 한 짝이었어요. 물에 젖어서 축축한 아이 운동화. 저는 그걸 들어 올리려다가 멈칫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그냥 두고 나왔어요. 뭔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옆집 아줌마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이사 가시는군요. 네, 아줌마는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글쎄요. 저도 남편이랑 이사 얘기 중이에요. 딸아이가 밤에 자꾸 무서워해서. 저희는 잠깐 서로를 쳐다봤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아줌마도 조심하세요. 그렇게 저는 그 반지하를 떠났어요. 새 집은 신림동이 아니라 다른 동네였어요. 2층 원룸이었죠. 햇빛도 잘 들고
깨끗하고 좋았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밤에 이상한 소리도 안 들리고 편하게 잘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새벽에 잠깐 깼는데 핸드폰을 봤더니 2시 47분이었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쿵! 희미했어요.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아주 작게. 쿵쿵. 저는 벌떡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제 방 천장은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났죠. 그런데 어디선가 아주 멀리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쿵쿵쿵. 저는 귀를 막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안 들렸어요. 다음 날은 괜찮았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죠. 근데 그 다음 날 새벽 2시 47분에 또 들렸어요.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쿵쿵쿵. 그리고 이상한 건요. 이사 올 때 가지고 온 짐 중에서 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작은 하얀 운동화 한 짝. 분명히 제 가방에 들어 있었어요. 옛날 집 환기구 근처에 있던 그 운동화. 결국 못 버리고 가방에 넣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사 온 후로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박스를 다 뒤졌는데도, 옷장을 다 뒤졌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젯밤이에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현관 쪽에서 뭔가 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요. 현관문 밖에 놓여 있었어요. 작고 하얀 운동화 한 짝이 물에 흠뻑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저는 그걸 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어야 할지 그냥 둬야 할지 몰라서. 결국 못 열었어요. 무서워서,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다음날 아침에 봤을 때는 없었어요. 운동화도 물자국도 아무것도. 지금도 가끔 새벽 2시 47분이면 소리가 들려요. 어떨 때는 아주 희미하게, 어떨 때는 조금 더 선명하게. 쿵쿵쿵. 그 소리를 들으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답은 없어요. 그냥 조용해질 뿐이죠. 얼마 전에 우연히 신림동 쪽을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살던 그 반지하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임대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새 세입자를 구하는 거겠죠. 저는 차 안에서 그 집을 한참 쳐다봤어요. 누군가 또 들어가겠죠. 저처럼 싼 월세에 끌려서. 그 사람도 듣게 될까요? 새벽 2시 47분의 발소리를. 그 사람한테 미리 말해줘야 할까요? 그곳에서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말해봤자 믿지 않겠죠. 저도 처음엔 안 믿었으니까. 직접 겪어봐야 알아요. 그게 진짜라는 걸. 지금도 가끔 궁금해요. 그 아이는 아직도 거기 있는 걸까요? 매일 새벽 2시 47분이면 천장을 향해 손을 뻗고 발을 구르고 엄마를 부르면서. 아니면 이제 저를 따라온 걸까요? 제가 그 운동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아직도 새벽 2시 47분이 되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는 이 집은 정말 괜찮아요. 2층이고 햇빛도 잘 들고 습하지도 않고. 근데 그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핸드폰 보면 꼭 2시 47분이에요. 그러면 귀를 기울이게 돼요. 저도 모르게. 가끔은 정말 조용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럴 때는 이제 괜찮은가 보다 싶어서 다시 눈을 감죠. 근데 어떤 날은 들려요. 쿵. 아주 멀리서 정말 희미하게, 마치 옛날 그 반지하에서 들리던 소리의 메아리 같은 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작게 말해요. 미안해. 뭐가 미안한 건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공간에서 잠깐 살았을 뿐인데. 근데 미안해요. 진심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친 아이한테, 엄마를 그렇게 부른 아이한테, 차가운 물속에서 혼자 죽어간 아이한테 제가 뭘 해줄 수 있었을까요?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가끔 퇴근길에 절에 들러요. 작은 동네 절인데 거기 가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부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해요. 정확히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말을 거는 거죠. 그 아이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무섭지 않게, 춥지 않게, 외롭지 않게. 스님한테 물어볼까도 생각했어요. 제가 겪은 일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데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믿어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혼자 기도만 하고 나와요. 지난주에는 신림동 쪽을 또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회사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그 골목을 지나치면서 슬쩍 봤더니 임대 팻말이 아직도 붙어 있더라고요. 3개월째 세입자를 못 구한 거예요. 왜 못 구할까요? 월세가 싸고 위치도 나쁘지 않은데 혹시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나간 걸까요? 저처럼 그 소리를 듣고서. 아니면 소문이 난 걸까요? 그 집에서 10년 전에 사고가 있었다는 게 궁금했지만 확인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냥 지나쳤죠. 빨리 뒤돌아보지 않고. 요즘 제 상태가 좀 안 좋아요. 회사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요. 요즘 안색이 왜 그래? 아파? 잠을 못 자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대답을 못 하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죠? 매일 새벽 2시 47분에 죽은 아이, 귀신 소리가 들려서요 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즘 불면증이 좀 있어서요. 이렇게 얼버무려요. 실제로 불면증이 생긴 것 같아요.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정신이 없고 집중도 안 되고. 병원에 가볼까도 생각했어요. 정신과 말이에요. 혹시 제가 환청을 듣는 건 아닐까?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해진 건 아닐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옆집 아줌마도 들었잖아요. 같은 소리를,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건 제 상상이 아니에요. 진짜로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제가 다시 그 반지하에 있었어요. 방 안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천장까지 물이 찼는데 저는 환기구 근처에 매달려 있었어요. 숨을 쉬려고, 살려고. 그런데 제 옆에 누가 있었어요. 작은 아이가 하얀 옷을 입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물속이라 흐릿했거든요. 근데 눈만은 선명했어요. 크고 까만 눈.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으로. 언니. 아이가 말했어요. 언니도 여기 있어 줄래? 나랑 같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저으려고 했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 물이 점점 더 차올랐어요. 코까지 입까지. 같이 있어줘. 아이가 계속 말했어요. 나 혼자는 무서워. 그 순간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 47분이었어요. 그리고 들렸어요. 쿵쿵쿵.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제 방 천장에서 들리는 것처럼 선명했어요. 쿵쿵쿵쿵. 저는 벌떡 일어나서 천장을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하얀 천장이었죠. 근데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쿵쿵쿵쿵쿵. 그리고 웃음소리. 키득키득. 싫어. 저는 소리쳤어요. 제발 좀 그만해줘.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1분, 2분. 그런데 갑자기요. 똑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장에서, 정확히 제 머리 위에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위를 봤어요. 천장에 물이 맺혀 있었어요. 작은 물방울이 똑 하고 떨어졌어요. 제 이마 위로.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물방울이 계속 떨어졌어요. 똑똑똑.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이번엔 제가 아니라 아이가 말하는 거였어요. 언니 미안해. 나도 그러고 싶은 게 아닌데. 나도 무서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멀어지는 것처럼. 엄마 보고 싶어. 엄마.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완전히.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고, 무섭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그 말을 하는 아이한테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해줘요. 그냥 들어주는 것밖에는. 지금도 매일 새벽 2시 47분이 되면 같은 일이 반복돼요. 쿵쿵거리는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작은 목소리.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처음처럼 공포에 떨지도 않아요. 그냥 슬퍼요. 10년 전 그날 밤, 그 차가운 물 속에서 혼자 엄마를 부르며 죽어간 아이가 아직도 거기 있다는 게, 아직도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공포 속에 갇혀 있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귀 기울여주고, 대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뿐이에요. 언젠가는 그 아이가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엄마한테 갈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을 거예요. 신림동 그 반지하에서, 혹은 다른 어딘가에서. 새벽 2시 47분의 발소리를.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이 글을 읽는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혼자인 게. 귀 기울여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르니까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